강남 서초동에 거주하는 92세 정월선 씨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남의 오래된 골목에 재건축 현수막이 걸린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낡은 담장 너머로 부동산 중개인들이 오가며 들떠 말하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첫째 정태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허둥지둥 달려와 문을 열기도 전에 말했어요. 엄마, 이번 보상 규모 크다던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주변을 조심해야 해요. 그의 말투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으론 오래 묵은 빚과 욕심이 퍼렇게 살아있었죠. 곧이어 둘째 정미정이 도착해 오빠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이 먼저야 돈 얘기 좀 그만해. 태수는 냉소를 띠며 답했어요. 너는 원칙만 말하지 결국 내가 다 떠안았잖아. 짧은 대화였지만 집안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으로 연결된 막내 진수는 엄마 힘드시죠? 무리하지 마요. 하고 말했지만 태수는 멀리서 말만 하면 다야. 하고 쏘아붙였죠. 정월선은 세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식탁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손끝에는 떨림이 있었죠. 창밖으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세 자식의 표정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래 쌓인 감정의 골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 상황이 더 커지면 분명 큰일이 나겠다고 정월선은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들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하고 말하며 분위기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깨진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화면 속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곧 올라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태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정월선은 자식들의 이런 싸움에 늘 마음 졸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두시면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공감되는 이야기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정월선의 사망은 새벽도 아니고 특별한 징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날 저녁 집에는 첫째 정태수와 둘째 정미정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또 사사로운 문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죠. 말다툼이 격해지자 정월선은 거실로 나와 조용히 중재하려 했지만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몸을 휘청였어요. 엄마, 왜 그래? 미정이 달려가 부축했지만 정월선은 말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태수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한참 뒤에야 움직였어요. 진정해, 엄마 원래 심장 약하셨잖아. 그는 의미 없는 말만 반복했죠. 미정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약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 약 엄마 거 맞아? 왜 봉투가 뜯겨 있어? 그녀가 묻자 태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내가 왜 그걸 건드려? 괜한 말하지 마라. 하지만 그의 어색한 표정은 의심을 키웠습니다. 정월선은 점점 호흡이 약해졌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두드리며 울먹였어요. 엄마, 버티셔야 돼. 제발. 그러나 반응은 점점 미약해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월선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구급대원은 정황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쓰러지기 전에 다툼이나 충격이 있던 건가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고 눈은 자연스럽게 태수를 향했어요. 정월선의 손등엔 설명되지 않는 작은 멍 자국이 있었고 약봉투는 반쯤 찢어진 채 굴러 있었어요. 태수는 이를 보자마자 급히 주워들며 말했어요. 엄마가 손이 약해서 늘 이렇게 약을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그의 급한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남겼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했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쓰러진 자리를 정리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수는 태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태수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오빠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 진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태수는 짜증을 내며 외쳤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도대체 왜 나만 의심하는데? 내가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러나 그의 지나친 반응은 의심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정월선의 사망 이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장례 준비를 위해 모인 남매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첫째 정태수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눈을 맞추지 않았고, 둘째 정미정은 그런 태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막내 정진수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거실을 둘러보며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약봉투가 떨어졌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월선이 마시다 남긴 미지근한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뭘 느끼셨을까?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눈가가 붉어졌지만 태수는 무심하게 한숨을 내쉬었죠. 그만들 해 사람은 언젠가 갈 때가 있는 거야. 그의 말은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견디지 못하고 말했어요. 오빠는 왜 그래?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렇지 않아? 태수는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죠. 내가 괜한 의심을 해서 그래. 사고일 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진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월선님 사망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남매들은 놀라 눈을 마주쳤고 특히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경찰은 거실을 둘러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망 당시 현장에 두 분이 계셨다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와 오빠가 있었어요. 태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경찰은 약봉투를 발견했던 자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약은 누가 관리하셨나요? 태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어요. 엄마 스스로 챙기셨어요.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그의 서두른 말투는 오히려 의심을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수는 경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에 태수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엄마가 약 헷갈린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미정은 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뭔가 숨기고 있지? 거실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고 정월선의 죽음은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경찰은 형제들의 태도를 보며 메모를 이어갔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고 세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죠. 정월선의 죽음이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모두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게 되었어요. 의심은 깊어지고 진실은 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월선의 장례식 날 빈소에는 조용한 국화향이 가득했지만 남매들의 마음은 더욱 어두웠어요. 조문객들은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형제들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첫째 정태수는 상주 역할을 독점하려는 듯 모든 일을 지휘했고 누구도 그의 행동을 막지 못했죠. 이건 내가 결정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는 장례 절차마다 간섭하며 오히려 화를 냈어요.
둘째 정미정은 그런 오빠를 보며 분노와 의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막내 정진수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엄마 왜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한쪽에서 경찰이 다시 나타났어요. 정태수 씨, 몇 가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실례 아닌가요? 하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약 봉투에서 가족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 미정과 진수는 동시에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는 뒷목을 잡으며 말했죠. 그게 왜 문제죠? 집에 사람 많이 드나들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예민했고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그때 이웃 박순이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전날 밤에 누가 월선이네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더라고. 남매는 동시에 숨을 삼켰어요. 경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권유드립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부검이라니. 엄마 편히 못 가시게 할 거야? 그의 과한 분노는 오히려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듯 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이제는 말해야 돼. 정월선의 죽음은 점점 더 깊은 수수께끼가 되고 있었어요. 빈소 구석에서는 친척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수가 뭔가 아는 거 아니냐 아니면 빚쟁이들이 왔던 건가 정체 모를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죠. 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마지막이 이런 이야기로 얼룩지면 어떻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정 역시 차가운 종이컵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태수는 그런 두 사람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나를 범인 취급하네. 정말 가증스럽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억울함보다 분노와 공포가 더 짙게 묻어 있었어요. 장례식장 통로를 지나던 경찰은 다시 한번 남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망 전 약 복용 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수는 여전히 상황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죠. 정월선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남매들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서초동 자택에 다시 모였어요. 집안은 어머니의 온기가 사라진 듯 한층 더 쓸쓸했고 남매들은 서로의 표정을 의식하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첫째 정태수는 누구보다 먼저 들어와 서랍을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뭐 찾는 거야? 미정이 묻자 태수는 서둘러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냥 옷이랑 사진만 챙겨. 그러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표정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진수는 방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월선이 평생 모아온 영수증들, 손편지,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진수가 통장을 펼쳐본 순간 남매 셋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통장에는 거액이 아니라 의외로 작은 금액만 남아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재건축 보상금이 이 정도일 리가 없잖아. 미정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어요. 진수는 통장 뒤쪽에 붙어 있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하자. 사람 마음은 믿을 수 없으니 어머니의 필체였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태수만이 표정을 감추며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이런저런데 나눠두셨을 거다. 괜히 오해하지 마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미정이 어머니의 탁자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미정이 보거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매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녹음기와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들어라.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고 방 안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가 이걸 듣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이어지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요즘 누가 우리 집 근처를 자꾸 맴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남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월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다시 불붙고 있었습니다. 정월선의 부검 결과가 나온 날 남매들은 다시 서초동 자택에 모였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거실은 다시 한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죠. 망설이던 형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상도 독성도 없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정은 어머니가 살해당하지 않았다는 안도에 함께 더 큰 의문을 느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덧붙였죠. 약 복용이 며칠간 누락된 흔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이 말에 태수의 표정이 굳었고 진수는 형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약은 누가 챙겼어? 진수가 묻자 태수는 대답을 피했어요. 경찰이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쓰러진 당시 즉시 신고가 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엄마 쓰러지셨을 때 뭐하고 있었어? 태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죠. 나도 놀랐어. 순간 정신이 그러나 그의 말투는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진수는 핏대를 세우며 말했어요. 엄마가 손 내밀었잖아. 오빠가 봤으면서 왜 외면했어? 태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문을 닫았어요. 거짓말이 더는 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그때 미정이 녹음기를 꺼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 끝까지 들어보자. 녹음기에서는 정월선의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 태수야, 너 요즘 왜 그러니? 나는 너를 믿고 싶은데 이 말이 들리는 순간 태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진수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오빠가 그날 엄마 도와줬으면 지금 살아계셨을 거야. 정월선의 죽음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태수의 숨겨진 죄책감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그의 어깨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봤어?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난 그냥 잠깐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경찰은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말했죠. 정확한 법적 책임은 검토되겠지만 가족 간의 상황도 중요합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끄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방 안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고 세 남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태수의 침묵은 모든 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월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자 세 남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다시 모이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죠. 진수도 이미 집에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다시 확인한 녹음기와 어머니의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태수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주저하는 눈빛을 보였고 두 남매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앉아 오빠. 더 피하지 말고. 미정이 말했어요. 태수는 침을 삼키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진수는 조용히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정월선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태수야, 너 요즘 마음이 많이 불안해 보인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태수의 눈이 흔들렸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오빠 엄마가 마지막까지 오빠 걱정하셨어. 미정이 말했죠. 태수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 사실 봤어. 엄마가 쓰러지는 거. 진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았어? 태수의 눈가가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난 무서웠어. 또 돈 얘기 나오면 엄마가 나를 더 밀어낼까봐 그래서 잠깐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렇게 빨리 미정과 진수는 말을 잃었고 오래된 정막이 거실을 감쌌어요. 잠시 후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우리 셋 다 책임이 있어.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원하시던 건 우리 셋이 싸우지 않는 거였어.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정월선의 마지막 소망이 마음속에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태수는 더 이상 숨길 힘도 남지 않은 듯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미정과 진수의 표정도 흔들렸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신 건 돈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길 바라신 거야. 그 말은 태수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죠. 그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너무 많은 게 무너지고 있어서 진수는 조심스럽게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솔직해진 거면 됐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방 안 공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남긴 따뜻한 흔적이 세 남매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세 남매는 정월선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서로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며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낡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고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았어요. 사진 속 정월선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남매들은 서로 기대어 서 있었죠. 엄마가 참 우리 좋아하셨는데 미정이 말하자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었어. 엄마 마음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형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셋 다 엄마를 힘들게 했어. 그 말에 미정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그거였지. 서로 싸우지 말라고. 거실에는 세 남매의 조용한 울음이 번졌고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하시던 식당 간판 아직 남아있더라. 우리 그거 고쳐서 걸자. 태수와 미정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미정의 말에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세 남매는 어머니가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며 처음에 시작하셨던 오래된 간판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조심스레 먼지를 털어냈어요. 간판의 글씨는 많이 지워졌지만 그 안에는 정월선이 남긴 따뜻한 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다시 칠하자. 우리가 함께 살겠다는 뜻으로. 진수가 말하자 두 사람도 함께 붓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 세 남매는 간판에 새 글씨를 채워 넣었어요. 정월선의 집밥이라는 글씨가 완성되는 순간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뜻한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낼게요. 태수도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죠.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세 남매는 완성된 간판을 마당 벽에 걸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슬픔 대신 서로에게 향한 새로운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간판을 바라보던 세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웃으셨을 거야. 진수가 말하자 미정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태수는 두 남매 곁에 서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많이 달라질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정과 진수는 나란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남매는 오래도록 간판 앞에 서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햇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